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아침. 빵 굽는 오븐의 열기가 유일한 위안이었던 그날. 민호는 평소처럼 따끈한 빵 바구니를 들고 양로원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턱을 넘자마자 낡은 안락의자에 앉은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너. 내 할아버지를 알았어. 그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29살의 민호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이틴 피의 비밀을 직감했다. 민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작은 빵집. 아니, 이제는 빵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한 작업실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오븐에 밀어 넣었다. 빵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29. 한국 남자로서의 삶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가족은 없었고 친구들은 멀어졌으며 사랑은 그 단어 자체가 아프게 다가왔다. 그는 동성애자였다.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이제 그는 홀로 빵을 굽는 삶을 살았다. 양로원은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노인들의 미소, 그들의 감사 인사가 그의 상처를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날 노인의 이름은 박 할아버지였다. 72. 백발이 성성한 그분은 양로원의 가장 조용한 거주자 중 하나였다. 민호가 빵을 나눠주며 평소처럼 인사하자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 씨, 잠깐 앉아봐.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당황하며 자리에 앉았다. 내 할아버지, 김영수 씨. 그분을 알았어. 전쟁 때 함께 싸웠지.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할아버지는 늘 신비로운 존재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전후에 빵집을 차려 가족을 부양했다고 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야기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요? 민호가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창밖 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처럼, 우리처럼. 그 우리라는 단어가 민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호의 일상은 달라졌다. 빵을 굽는 손길이 더 부드러워졌고 양로원 방문이 기다려졌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전쟁 이야기였다. 1950년 젊은 청년이었던 김영수와 박민준, 박 할아버지의 본명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만났다. 포격 소리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하며 우정을 쌓았다. 내 할아버지는 빵을 좋아했어. 전쟁터에서조차 배낭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하곤 했지. 그 빵 한 조각이 우리를 살게 했어. 민호는 웃었다. 자신의 빵 굽는 습관이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곧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갔다. 전후, 서울의 재건기. 할아버지는 빵집을 열었고 박 할아버지는 근처에서 일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며 세상의 시선 속에 숨긴 감정을 공유했다.
민호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박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처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축구 대신 책을 들고 친구들의 장난에 웃지 못하고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서 만난 첫사랑 준호. 그 짧은 만남은 그의 삶을 바꿨다. 키스 한 번, 손을 잡은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지만 곧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이 그를 짓눌렀다. 준호는 떠났고 민호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이제 29. 그는 빵 속에 그 아픔을 밀어넣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껍질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비가 그친 오후, 민호는 특별한 빵을 구웠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견과류를 넣은 호밀빵. 양로원에 도착하자 박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 할아버지의 비밀을 말할게. 노인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두 남자, 어깨 동동이 한 사진. 한 명은 민호의 할아버지, 다른 한 명은 박 할아버지. 우리는 사랑했어. 그 시대에 그건 죄였지.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도 자신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발겼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박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가 왔으니까. 내 빵 향기가 그를 떠올리게 해. 그날 민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준호에 대한, 홀로 견딘 고독에 대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아버지도 그랬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 가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았어. 시간이 흘렀다. 민호의 방문은 매일의 의식이 되었다. 그는 빵을 구우며 할아버지의 삶을 상상했다. 1960년대, 한국이 급속히 산업화되던 때, 할아버지는 빵집을 키웠고, 결혼해 어머니를 낳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박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들은 가끔 몰래 만났다. 한강변에서, 밤 산책로에서. 사랑은 숨기면 안 돼. 하지만 때론 숨겨야 살아남지. 박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민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와의 다툼.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 그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려 했다. 이제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았으니. 한 달 후, 양로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노인들의 생일 파티. 민호는 빵을 대량으로 구웠다. 그날, 박 할아버지가 쓰러졌다. 가슴 통증. 병원으로 실려갔다. 민호는 빵집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에게. 엄마. 할아버지 이야기 좀 해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갑자기? 내가 알면 안 될 일들이야.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실 앞에서 박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민호야.
내 할아버지는 내게 이 빵집을 물려줬어.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이 있어. 민호는 울었다. 그 눈물은 해방이었다. 박 할아버지의 병세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민호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빵을 단순히 구울 수 없었다. 각 반죽마다 할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는 빵집을 확장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작업실을 넘어 양로원 근처에 카페를 열 생각이었다. 할아버지의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LGBT 청년들을 위한 모임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금이 없었고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너 같은 사람이 왜 빵집을 키우려 해? 그냥 조용히 살아. 지인의 말이었다. 민호는 아팠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포기하지 마. 사랑은 강해. 어머니와의 대화는 이어졌다. 민호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와 박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아빠가. 그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몰랐어. 아빠는 늘 외로워 보이셨어. 민호가 말했다. 엄마, 나도 그래. 나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아.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 이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양로원을 찾았다. 박 할아버지를 만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 어머니는 강한 여자야. 내 할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이기도 해. 박 할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민호야. 민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한국의 LGBT 그룹, 무지개 빵이라는 작은 모임. 처음에는 익명으로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25, 태민이라는 청년. 그는 디자이너로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빵집 카페 아이디어 멋져요. 도와줄게요. 태민의 메시지가 왔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태민도 가족의 반대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민호 씨, 당신의 빵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녹았다. 카페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호는 대출을 받았고 어머니가 도왔다. 할아버지의 목이야. 어머니의 말이었다. 공사 중 박 할아버지가 퇴원에 방문했다. 이곳이 내 할아버지의 꿈이었어. 노인은 벽에 사진을 걸었다. 젊은 두 남자의 사진. 민호는 울컥했다. 태민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분들 특별한 관계였나 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처럼. 태민의 손이 스쳤다. 그 순간 민호는 느꼈다.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개업일이 다가왔다. 서울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 카페는 작은 규모지만 따뜻했다. 양로원 노인들이 첫 손님이었다. 박 할아버지가 리본을 자르며 말했다. 이 빵집은 사랑의 빵집이야.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LGBT 청년들,
가족들, 이웃들. 민호는 카운터 뒤에서 빵을 나눠주며 웃었다. 태민이 옆에서 도왔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부드러운, 약속 같은 시선. 하지만 시련은 왔다. 개업 한 달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동성애자 운영 빵집, 도덕적 문제 댓글은 악랄했다. 이런 곳에 아이들 데려가지 마.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카페를 닫을까 고민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도 그런 시선을 견뎠어. 버텨. 박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편지를 썼다. 사랑은 싸워야 해. 내가 증명해줘. 태민이 안아주었다. 나랑 함께할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한강변을 걸었다.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련의 파도가 밀려왔다. 카페 앞에 시위대가 모였다. 작은 그룹이지만 그들의 외침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이상한 사랑은 안 돼. 그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보았다. 손에 든 빵이 떨렸다. 태민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무시해.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민호의 내면은 요동쳤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변태라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 준호가 떠난 후, 홀로 울던 밤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태민의 눈이 부드러웠다. 민호 씨, 당신은 아름다워. 그 빵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박 할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카페를 자주 찾았다. 노인 특유의 느린 걸음으로.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 1970년대 군사정권 아래서 우리는 숨쉬기조차 조심했지. 하지만 한 번의 만남, 한 조각의 빵으로 버텼어.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카페를 지키기로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이곳은 사랑의 빵집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 반응은 엇갈렸다. 비난도, 지지도 왔다. LGBT 단체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함께 싸웁시다. 어머니의 변화도 컸다. 그녀는 처음으로 카페에서 봉사했다. 노인들에게 빵을 나르며 민호가 자랑스러워라고 속삭였다. 민호는 놀랐다. 엄마, 할아버지 비밀 알았을 때 화났어? 어머니가 대답했다. 화가 났지. 하지만 그게 아빠의 삶이었어. 너도 내 삶을 살아. 그 말은 민호에게 자유였다. 그는 태민과 더 깊이 대화했다. 태민의 과거, 가족의 거부, 홀로 서울로 올라온 이야기.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용기가 생겼어.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가을 바람 속, 한강변에서 키스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충분했다. 카페는 살아남았다. 시위는 잦아들었고 손님은 늘었다. 젊은 커플들, 노인들, 가족들. 민호는 새로운 빵을 만들었다. 무지개빵, 색색의 크림을 입힌 롤빵.
이 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박 할아버지가 웃었다. 내 할아버지가 좋아할 거야.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카페는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 덕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은 흘렀다. 민호의 29에서 30으로 태민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빵을 굽고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는. 미래가 두려워 태민이 물었다. 민호가 웃었다. 두려워. 하지만 당신이 있으니까.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나빠졌다. 겨울 끝자락, 그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내 할아버지에게 전해. 내가 행복했다고. 그 말 후, 박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민호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장례 후, 민호는 카페 벽에 추모 코너를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진. 이분들의 사랑이 이곳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꽃을 놓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호야, 내가 할아버지의 후계자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왔다. 카페는 꽃으로 피었다. 태민과 민호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그날, 민호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왔다.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데 가자. 태민의 미소가 밝았다. 그들은 지하철을 타고 오래된 한옥마을로 향했다. 박 할아버지가 말했던 할아버지와의 추억 장소. 좁은 골목, 오래된 찻집. 여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마음을 고백했대. 태민이 말했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꼈다. 나도 당신에게 고백할게. 사랑해. 태민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멈춘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이었다. 카페의 매출은 안정되었지만 사회의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다. TV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불붙었다. 동성결혼은 한국 문화에 맞지 않아. 전문가의 말. 민호는 TV를 껐다. 언제쯤 우리도 자유로울까? 태민이 안아주었다. 바뀔 거야. 우리가 바꿔야 해. 그들은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무지개빵 그룹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빵을 굽는 게요. 하지만 그 빵 안에 제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숨긴 사랑. 하지만 영원한 사랑. 어머니의 역할도 커졌다. 그녀는 지역 모임에 나서 내 아들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누군가는 비웃었지만 누군가는 공감했다. 당신 가족처럼 우리도 한 어머니의 말.
민호는 그 변화를 느꼈다. 그의 내면도 성장했다. 과거의 준호를 용서했다. 그때는 서로 준비가 안 됐어.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태민이 그의 미래였다. 여름이 왔다. 무더위 속 카페는 더 번잡해졌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빵 나눔 행사. 민호는 땀을 흘리며 빵을 구웠다. 한 노인이 말했다. 너처럼 젊은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벅찼다. 태민과 그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맨발로 모래를 밟았다. 여기서 결혼할까? 태민의 농담. 민호가 웃었다. 언젠가. 법이 허락할 때 그 밤, 별 아래서 그들은 서로를 약속했다. 가을로 접어들자. 큰 사건이 터졌다. 정부에서 LGBT 차별 금지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호의 카페는 시위의 중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피켓을 들었다. 사랑은 평등해. 민호는 연설했다. 제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숨기지 않을 거예요. 군중의 함성이 터졌다. 태민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호는 느꼈다. 자신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카페 창가에서 민호는 일기를 썼다.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들의 사랑이 제 삶을 구했어요. 태민이 다가와 안겼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민호가 속삭였다. 응. 빵처럼 따뜻하게. 새해가 밝았다. 민호의 31. 카페는 이제 지역 랜드마크가 되었다. 책도 나왔다. 빵 속의 사랑, 민호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민호는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숨긴 사랑들의 이야기예요. 태민은 그의 매니저가 되었다. 디자인과 마케팅을 맡아 카페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재혼했다. 늦은 나이지만 행복해 보였다. 민호야, 내 덕분이야. 내가 강해지니 나도 자유로워졌어. 민호는 미소 지었다. 가족의 의미가 변했다. 혈연이 아닌 선택의 가족. LGBT 모임 친구들, 노인들, 태민. 그들이 그의 가족이었다. 시련은 또 왔다. 태민의 가족이 서울로 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그 남자랑 헤어져.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기다렸다. 밤새 태민은 울었다. 미안해. 나 아직 준비가. 민호의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태민아,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사랑은 기다려. 다음 날 태민이 돌아왔다. 아빠한테 말했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가 중재했다. 때가 올 거야. 민호는 빵을 새로 만들었다. 희망의 빵, 허브와 치즈를 넣은 포카치아. 이 빵은 기다림의 맛이야. 그는 손님들에게 말했다.
카페는 이제 전국적인 명소. 다큐멘터리 팀이 왔다. 촬영 중. 민호는 할아버지의 묘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봐요. 당신의 빵집이 커졌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봄. 법안이 통과되었다. LGBT 차별 금지법. 거리에서 축제가 열렸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민호와 태민은 손을 잡고 행진했다. 우리가 해냈어. 태민의 외침. 민호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카페에서 파티. 노인들, 친구들, 어머니. 모두가 춤췄다. 여름. 민호와 태민은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등록했다. 작은 의식. 카페에서. 박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영원히 함께 민호의 서약. 태민이 웃었다. 빵처럼. 부드럽게. 가을. 새 프로젝트. 전국 양로원의 빵 나눔 캠페인. 할아버지의 유산, 민호의 말. 수백 명의 노인들이 미소 지었다. 겨울. 민호는 책 2번째를 썼다. 미래의 빵. 사랑은 계속된다. 후기에서 그는 썼다. 시간의 강물이 흘렀다. 민호의 32. 카페는 체인으로 확장되었다. 부산. 대구에 지점이 생겼다. 각 지점에 추모 코너. 숨긴 사랑들의 이야기. 태민은 이제 공식 파트너. 그들은 집을 샀다. 작은 아파트. 창가의 오븐. 아침마다 빵 굽는 습관은 여전했다. 어머니의 손녀 아니. 민호의 이모의 딸이 방문했다. 10살 소녀. 지은. 삼촌. 무지개 빵 맛있어. 그녀의 웃음. 민호는 생각했다. 미래의 세대는 다를 거야. 편견 없이. 하지만 내면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민호는 때때로 불안에 시달렸다. 내가 충분히 강한가? 태민이 안아주었다. 넌 이미 영웅이야.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커플 테라피. 사랑은 배우는 거야. 상담사의 말. 민호는 배웠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법. 여름 휴가. 제주 다시. 이번엔 결혼식처럼. 친구들이 증인. 바다 앞에서 맹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게. 태민의 말. 파도가 박수쳤다. 가을. 큰 행사. LGBT 영화제. 민호의 이야기가 영화로. 시사회에서 그는 울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 관객들의 박수. 겨울. 눈 속 산책. 민호가 말했다. 태민아, 아이를 생각해봤어? 태민이 놀랐다. 입양. 민호가 고개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갈래. 새해. 입양 절차 시작. 어려웠지만 그들은 준비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야. 30셋. 민호의 삶은 풍요로웠다. 카페 체인은 사회공헌으로 유명. 양로원 후원. LGBT 쉼터. 상을 받았다. 인권상 연설에서. 할아버지.
당신 덕분입니다. 태민과의 삶은 안정. 하지만 도전, 입양 과정, 서류와 인터뷰. 왜 두 아빠? 사회복지사의 질문. 민호가 대답했다. 사랑으로 키우겠어요. 빵처럼 따뜻하게. 입양 성공. 5살 소년. 현우. 아빠들, 그의 첫말. 민호의 가슴이 터질 듯. 현우는 빵을 좋아했다. 할아버지 빵, 민호가 웃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녀의 눈물. 가족 모임. 카페에서 웃음소리 가득. 실연. 현우의 적응. 학교에서 괴롭힘. 너네 집 이상해. 민호와 태민은 학교에 나갔다. 다양성을 가르쳐주세요. 변화 시작. 여름. 가족 여행. 제주. 현우의 첫바다. 아, 그의 기쁨. 민호는 생각했다. 이게 삶이야. 가을. 현우의 생일. 무지개 케이크. 친구들 초대. 우리 가족 최고.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민호의 선물. 할아버지의 일기. 복원된. 사랑은 영원해. 34. 민호는 회고했다. 빵 굽던 그날부터 홀로 시작. 이제 가족. 카페는 글로벌. 해외 지점. 한국의 사랑 이야기. 태민과 현우. 그의 전부. 현우의 학교 발표. 제 아빠들은 빵집 주인. 사랑 가득해. 교실 박수. 어머니의 마지막. 병으로. 민호야. 고마워. 내 할아버지처럼. 강했어. 장리. 민호의 눈물. 하지만 미소. 엄마. 안녕. 새봄. 현우와 산책. 아빠. 할아버지 누구? 민호가 말했다. 너의 뿌리야. 사랑의 뿌리. 여름. 축제. 가족으로 행진. 현우의 깃발. 사랑 평등. 가을. 새 책. 가족의 빵. 현우와 함께. 겨울. 눈 속. 민호. 태민. 현우. 영원히. 시간은 돌고 돈다. 하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민호의 빵 향기처럼 영원히 퍼진다.